독일로 유학을 고려 중인 고졸 21세 학생인데요. 독일에서 아우스빌딩을 하고 나서 의대를 가는 건 안 되는 경로라고 들어서요. 의대가 요구하는 실습은 병원에 취업해서 경력 쌓고 의대에 어플라이 하는 거랑 아우스빌딩 간호사 경력은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이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의대 입학에서 요구하는 실습은 없어요. 의대 입학 의대 입학에서 요구하는 실습은 없는데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아우스빌딩을 하려면 회사에 먼저 지원을 해서 컨택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여러 회사들을 알아보고 지원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간호사 아우스빌딩이나 기타 여러 가지 아우스빌딩을 통해서 독일 의대 입학 가능한 거는 이미 제가 그 뭐 증거 자료들을 올려놓은 게 많아요. 뭐 이런 글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뭐 그게 여기 뭐 다큐멘터리 증거 자료도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하uptschule 졸업하고 간호사 아우스빌딩에서 의사가 된 분이에요. 실제로 의대에 진학을 해서 이런 자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뭐 아우스빌딩을 통해서 독일 의대를 누구나 다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왜냐면 아우스빌딩에서도 뭐 점수 같은 게 뭐 성적표 같은 게 있으면은 그게 조금 더 좋은 게 유리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도 뭐 의대 그 6년, 예과 2년, 뭐 예과 3년, 예과 2년, 독일도 이제 그 프리메드 과정 비슷하게 이제 예과 2년인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본과 3년, 마지막 1년은 뭐 실습,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 그래요. 그거를 다 통과를 하려면은 뭐 상당한 공부 어떤 노력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우스빌딩은 여기를 보시면 제일 좋아요. 뭐 이거 말고도 몇 군데가 더 있는데 여기서 찾아보면은 뭐 most highest paying job가는 아우스빌딩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받는 직업, 뭐 이런 경찰 같은 거, 이거 독일에서 영주권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꿀이에요. 이거 공무원 직업이거든요. 1년 차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으로 치면 뭐 경찰대 뭐 이런 건가, 뭐 폴리스 아카데미 뭐 이런 건가, 이런 거 하면서부터 첫 해부터 이 정도 월급을 받아요. 이것도 공무원 이 정도 받아요. 그리고 널스도 1년 차부터 이렇게 받아요. 자, 그러면 널스 지금 포지션이 4천 개나 비어 있어요. 이거 막 포지션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지원을 아무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지원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다들. 왜냐면 이게 힘든. 자, 워킹 아워스가 기본적으로 시프트 워크. 그러니까 3교대 해야 되는, 의사나 해외에서는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3교대를 해야 되는 직종으로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힘든 직, 그러니까 3D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다 연락을 해가지고 면접 보고 하면 돼요. 그러면 통상 독일어 B2 정도는 돼야 돼요. 뭐 이론적으로는 뭐 B1도 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 일단 제 생각에는 저희 경험상으로는 B1으로 어플라이 하면 대부분 떨어지시더라고요. B2는 돼야지 붙어요. 독일어 B2는 돼야지 붙고, 오버뷰 괜찮아요, 굉장히. 이런 거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럼 얼마나 간호사가 나쁘지 않은 직업인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뭐 간호사도 여러 가지, 뭐 노인 간호사, 아이들 간호사, 무슨 뭐 다양한 종류의 그 간호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슨 뭐 응급실 간호사, 뭐 기타 등등. 예, 여기도 보면은 뭐 호스피탈에 취업하기도 하고, 클리닉, 개인 병원을 얘기하는 건가? 뭐 건강센터, 뭐 양로원, 뭐 여러 가지 그 취업 자리가 있고, 독일에서는 통상적으로 38시간에서 40시간 주당 일을 한다. 그런데 시프트 일한다는 게 단점이다. 시프트라는 게 이제 3교대를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에 얘기되어 있는, 위에 논의되는 아까 뭐 천 몇백 유로 1년 차부터, 그러니까 그 1년 차는 풀타임 직업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어 뭐야, 교육받는 도중에 그만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는 이거 만약에 초과 근무, 야간 근무, 주갈 근무가 있으면은 실제로는 돈을 더 받게 돼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간호사도 대부분 공무원 취업이란 말이에요. 취업이니까는 연차가 쌓이고 뭐 되게
또 보수 교육 같은 거를 받게 되거든요. 추가로 교육을 받아요. 뭐 은행이 된다. 병원에서 뭐 무슨 학비는 기본적으로 무료인 경우들이 많고 병원에서 뭐 이런저런 지원을 받으면서 무슨 뭐 전문 간호사 과정, 무슨 뭐 PA 과정, 뭐 이런 과정을 들으면은 연봉이 또 올라요. 그걸 졸업을 하고 하면은 또 아니면은 뭐 간호사인데 뭐 의료 행정 뭐 이런 쪽으로 더 특화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이거 지금 영어로 이거 그 구글 크롬을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하면은 거의 깨지지 않고 다 읽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 영어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 한글로도 번역이 되는데 아무래도 좀 깨져서 나오겠죠. 그리고 간호조무사로부터 시작을 한다 하면은 뭐 심지어 트레이닝 기간을 줄일 수도 있다. 간호조무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간호사 아우스빌딩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시스턴트, 뭐 엘더리 케어 어시스턴트, 뭐 이게 간호조무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헬스 앤 널싱 어시스턴트들이 한국으로 치면은 간호조무사로 시작해서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더해서 전문 간호사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독일에서 뭐 간호사가 연봉이나 대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간호조무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들이 그냥 온라인에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는 아마 지금 이거 문의해 주신 분도 그런 얘기를 결과적으로 한번 보고 하신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간호사가 여기 보면은 이게 뭐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케어에 해당하면은 교육 1년차, 트레이닝 1년차부터 뭐 거의 한 1200유로, 그 교육 끝날 때쯤이면 1300, 거의 이거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하면은 1400유로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이직 셀러리다. 그 얘기는 주당 38시간에서 40시간 일했을 때 만약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오버타임 초과 근무를 했다. 그러면 돈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여기 보면은 얼라운스가 많죠. 뭐 케어 얼라운스, 뭐 그다음에 노인네들을 이게 제가 이거 발음을 못 하겠는데 제리아트릭 얼라운스. 노인네들을 돌보는 건 더 힘들잖아요. 뭐 치매 노인일 수도 있고 막 치매 노인 목욕도 시키고 뭐 이런 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라운스를 또 받아요. 쉬프트 3교대인데 아주 취약한 시간에 그 3교대가 걸렸다. 그럼 쉬프트 얼라운스 또 받아요. 인텐시브 얼라운스 응급실 가면은 뭐 죽는 분도 보고 뭐 하여튼 막 진짜 머리가 깨져서 오는 사람도 보고 하니까는 트라우마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힘들잖아요. 똑같은 간호사도 다 일이 더 어려운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잖아요. 뭐 쉬운 일은 없겠지만 덜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텐시브 얼라운스 돈을 더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년 교육 끝난 다음에 초봉이 한 3,100유로 정도 될 것 같다. 공공병원에 취업을 하면은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또 그거예요. 기본급. 이게 계속 연차가 쌓이면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뭐 further training 하면은 뭐 뭐라 그러지? 뭐 전문 간호사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뭐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러니까는 뭐 요양원 같은 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커머셜 트레이닝 뭐 이런 걸 받으면은 그다음에 뭐 아예 이제 아우스빌딩 이후에 배첼러 디그리로 뭐 헬스케어 매니지먼트 이런 걸 더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면은 아예 그 병원의 매니지먼트 포지션으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Many young people complete nursing training to bridge the waiting time to study medicine. 자, study medicine 이게 의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의대. 그러니까는 아우스빌딩 간호사를 통해서 의대를 진학할 수 있다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근거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뭐 하여튼 인터넷에서 뭘 보고 팩트 체크를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카페 자료실에다가 올려주세요. 인터넷에 있는 온갖 이민 유학 관련된 정보들 중에 정말 심하게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90%가 엉터리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요. 제가 애초에 이 바닥에 발을 들이게 된 이유 자체가 제가 호주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뭐 호주에서 대학원 뭐 다니면서 뭐 영주권 신청하는 거 불가능하다 뭐 2000년대 초반까지는 다 그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 대학원에서 첫 번째로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뭐 주변 애들이 안 된다고 뭐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고 뭐 비웃던 애들이 다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나한테 물어보고 그거 가르쳐 주다가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야 간호사 아웃스빌딩에 일단 발을 들이면은 인생이 최소 중산층 이상 전문직의 그 삶이 보장이 되는구나. 당연히 굉장히 힘든 길이지만 그게 딱 나와요. 뭐 간호조무사로 시작해서 간호사, 전문 간호사,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요양원 원장, 뭐 병원의 매니지먼트, 뭐 이런 원무과 과장, 뭐 이런 거 이것도 연봉이 세거든요. 도요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공부를 좀 더 잘하고 아주 뭐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 의대, 치대 진학하는 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뭐 시골 의사 서명하든가 아니면은 뭐 독일 군에 군의관 특별 정원이 따로 있어요. 군의관 특별 정원이 옛날에도 뭐 한국에서 육사에 입학한 사람들 중에서 군의관 특별 정원이 있었었어요. 의대 정원이 한국에서도 뭐 육사 뭐 삼사관학교에 다 삼군 사관학교에 다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해사 육사 공사 다 있었나 육사에만 있었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국에도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었어요. 위탁 교육을 시켜요 의대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독일 부총리까지 된 베트남 난민 출신 이민자가 있었어요. 해군 대위인가 그래요. 예비역 해군 대위 군의관. 한국도 보면은 그 이국종 그 응급 전문 의사분 그분이 맨날 그렇게 막 그 해군 정복 입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실제 해군 군의관 출신이어가지고 해군 예비역 뭐 한 대위 정도 되시는 모양이에요. 대위? 소령? 뭐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독일에서 부총리를 역임한 베트남 사람이 있어요. 베트남 사람. 근데 그분이 무슨 네이비 해군 그분도 해군 군의관으로서 무슨 어디 뭐 하버드가 아니라 하버드 아니고 하노버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가 되고 독일에서 뭐 정치인이 돼가지고 뭐 부총리까지 한 그런 분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시골 의사가 되든 뭐 군의관 서약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또 커트라인이 더 내려가거든요. 경쟁이 덜해지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유니닝님 아마도 되게 엉터리 정보를 뭐 대부분의 뭐 하여튼 엉터리 정보가 많아요. 독일에 관련된 엉터리 정보들이 뭐 수도 없이 많은데 여기 이거를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간호사 아우스빌딩을 통해서 사실 이 나이에 독일어 공부해서 바로 의대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독일어 실력을 더 실전 실력을 쌓고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초중고를 독일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공부하려면 훨씬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우스빌딩부터 차근차근 밟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